한밤중에 옷을 입지 않은 미녀가 건달에게 쫓기고 있었다. 급한 나머지 길가에 열려있는 바비큐 가게로 뛰어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건달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다. 미녀가 들어온 후 주위를 둘러보자 고기를 굽고 있는 총재 옆으로 달려가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총재는 미녀가 정말 불쌍해 보여서 그녀를 구해주었다. 그 후 소녀는 보답도 하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총재의 개인 비서가 되었다. 그 후 5년 동안 위로 회사의 각종 업무 처리부터 아래로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막는 일까지 여자는 직접 해내며 단 한 번도 기피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회사 안팎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좋은 외모 덕분에 비서직을 꿰찼다고 조롱하고 있었다. 여자는 이에 대해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들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자는 겉으로는 총재의 개인 비서였지만 뒤에서는 그의 숨겨진 연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의 따뜻함과 배려로 총재의 진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총재는 공식적인 어조로 그녀에게 선물을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에게 소개팅 상대를 정해줬고 미래의 아내에게 만남의 선물을 주라고 했기 때문이다. 말을 마치자 여자는 반응할 틈도 없이 총재는 곧바로 떠나버렸다. 회사에 도착한 후 여자는 그가 벗어둔 양복을 가지려고 하자 경고를 받았다. 앞으로 회사에서는 업무 외의 시간에는 두 사람이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나가라고 했다. 여자는 순순히 맞은편에서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고 문을 나섰지만 문 안에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총재의 친구는 여자가 그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고 순종적이고 유능해서 차라리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어서 총재는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여자의 마음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저녁에 여자는 총재의 지시에 따라 정성껏 선물을 고르고 두 사람이 만날 때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했다. 곧 그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총재는 심지어 자신이 심양양 씨에게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다면 그녀에게 성대한 세기의 결혼식을 해주겠다고 했다. 이 말이 나오자 여자의 이미 식어버린 마음은 더욱 생기 없어졌다. 저녁에 그녀는 유령처럼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총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지금 반삼별장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또 한 번 황당한 밤을 보냈다. 이후 여자는 일어나서 총재에게 오늘 밤 택시비 150원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총재는 그들 사이가 서로 필요에 의한 거래 관계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매번 명확한 가격을 매겨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총재는 여자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늘 밤의 택시비와 필요한 돈을 재무부에 청구하라고 말하며 그것을 특별 서비스로 간주하라고 했다. 이 듣기 싫은 몇 마디는 여자의 자존심을 거의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는 눈앞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친 남자를 보며 겉으로는 감정을 억지로 유지했다. 이어서 총재를 다시 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떠났다. 여자는 자신의 순종이 어머니의 잠정적인 치료비를 마련해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건의 전개는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날 남자는 그녀를 데리고 협력업체와 계약 상담을 하러 갔다. 여자는 그의 요구에 따라 섹시한 드레스를 입었다. 하지만 어디서 또 그의 화를 돋우었는지 호통을 치며 이렇게 입고 누굴 유혹하려는 것이냐고 했다. 심지어 여자가 그와 함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여자는 의아해하며 그가 오늘 밤 예쁘게 입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때 총재의 친구가 오늘 온 갑방면은 업계에서 유명한 호색한이라고 말했다. 또 총재가 그렇게 입으라고 한 것은 분명 다른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여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다. 바로 그때 협력업체 임총이 호텔 문 앞에 나타났다. 역시 그가 여자를 본 첫눈에 소유욕이 생겼다. 하지만 다음 순간 총재가 막아서며 병원 프로젝트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임총은 그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고 즉시 흔쾌히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말했다. 오늘 온 목적은 총재의 성의를 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러자 총재는 즉시 여자를 상대에게 밀며 여자는 그냥 여자일 뿐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손으로 직접 그녀를 임총의 품으로 밀어 넣었다. 그 순간 여자의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졌다. 한때 불 속에서 구해준 그 남자는 이제 직접 그녀를 심연으로 밀어 넣었다. 심지어 저녁에 잘 수능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여자는 자신이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함부로 거래되고 다뤄지는 것 같았다. 굴욕의 눈물이 이 순간에 터져나왔다. 이후 그녀는 총재의 냉정한 눈빛 속에서 임총에게 끌려갔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이 얼마에 팔렸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스위트룸에 들어선 후 임총에게 두 사람이 대체 어떤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물었다. 이어서 상대는 오늘 밤 여자가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기만 하면 제1병원 프로젝트를 총재에게 넘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는 대체 얼마짜리냐고 추궁했다. 그때 조급해진 남자는 숨기지 않고 그녀가 억 단위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여자는 결코 자신이 이렇게 값비싼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지금 와서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총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자신은 교환 가능한 물건 역할을 잘 해내겠다. 동시에 그녀는 오늘 이후 완전히 이 절망스러운 남자를 떠나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